네,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는 오늘장 최강 승부사는 어떤 전략을 내놓을까요? 정종택 위원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위원님. 자, 지금 양대 증시가 아랫방향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코스닥도 다시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. 코스피도 지금 2% 넘는 급락세를 오전장부터 유지하고 있죠. 고환율도 부담인데 거기다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낮아지고 반도체 거품론도 또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.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? 네,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지금 혼조되어 있는 시장의 흐름인데요.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셧다운이 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AI의 우구심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좀 이끌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S&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도 조금은 좀 언더슈팅이 나온 모습이 있습니다. 물론 지난번 같은 흐름이 좀 동일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오늘 미국 본장의 흐름이 좀 중요할 거라고 좀 보이고요.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 관련된 얘기 좀 더 드려보자면 우선 한국과 미국이 좀 팩트시티 관련된 얘기들 발표들이 좀 있었습니다. 뭐 조선, 방산, 원전도 사실 상당 기간 동안 상반기에 좀 주도 섹터였지만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수급들을 좀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좀 있고요.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환율적인 부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려보자면 사실 얘기 좀 드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그 환율 안정화를 위한 좀 구두 발언 조치가 좀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소폭 하향 안정된다는 부분들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어제도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는 드렸지만 미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환율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는 1,200원이 아니라 한 1,400원까지 좀 높여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도 오늘 증시 속에서 좀 흐름들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개별 주식들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앞으로의 좀 기대감 큰 기업들은 이제 좀 바닥에서 좀 출발하거든요. 오히려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도 눈에 많이 보이는 시장이니까요. 오늘 분기 보고서 대부분 다 제출할 수밖에 없는 데드라인이고요. 그거 토대로 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 숫자를 좀 보시면서 더 가져갈 종목인 건지 아니면 조금 비중을 덜어낼 종목인 건지 아니면 좀 새롭게 현금이 있다면 이 종목을 좀 사야 된다는 판단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이 갈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초에 수익이 달라진다라고 이번 주 늘 말씀하셨습니다. 섹터 한번 골라볼게요. 일단 고환율인데다가 관세 협상까지 성공했으니 자동차를 보는 게 어떤지 궁금한데 위원님께서도 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. 맞을까요? 네, 저는 이제 자동차 쪽을 볼 때요, 미국의 GM이라는 기업의 좀 주가를 보고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좀 좋습니다. 특히나 하이브리드 판매량도 좀 좋았고, 그러면서도 이번에 컨퍼런스 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보급형 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좀 힘을 실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좀 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중요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배터리셀 기업들이 사실 NCM 관련된 삼원계 쪽을 좀 집중을 했었는데 최근에 가격적인 측면, 결국 보급형 전기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LF 배터리 쪽을 좀 간다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사실 ESS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팩트시트에 대한 얘기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. 지금 자동차 주들 중에서도 사실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거든요. 오늘 모베이스라는 기업도 오늘 좋은 실적이 좀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기업은 좀 자동차 쪽 관련된 기업이라는 부분 얘기 좀 드리겠고요.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본격적인 좀 성수기 구간에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포트에서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자는 측면을 한 지난주부터 계속 좀 강조 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바이오에 대한 기업들 좀 포트를 공부하셔가지고 좀 넣어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오늘 알테오젠도 보시면 단순히 이제 키토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품목 허가를 좀 받았고 마일스톤을 좀 받다 보니까 오늘도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나왔더라고요. 알테오젠이 계속적으로 60만 원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충분히 좀 모멘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따라붙는 흐름들 이어질 거로 보이고요. 1412 같은 경우도 정말 대표적인 미국 바이오 기업인데요.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키선나도 있긴 하지만 당연히 비만 치료제 쪽에서 워낙 또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페트론도 좀 있었고요. 올릭스도 있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최근에는 ABL 바이오까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이오 쪽은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지금 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좀 섹터라는 측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
네, 좋습니다. 오늘은 자동차 쪽에 집중한다고 말씀 주셨고요. 또 이번 주 내내 말씀 주셨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. 제약바이오 혹시 포트에 편입하셨다면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수익 방어가 되고 계실 텐데요. 자동차에 대한 종목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세 가지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삼영입니다. 자, 오늘 조선 섹터에 대한 신고가 흐름이 연출되는 가운데 삼영은 역사적 신고가 현재 터치 나오고 있고요. 13%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.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궁금하고요. 9월 8일에 대웅제약 저희 포트에 편입했었죠. 자, 오늘 52주 신고가 달성에 성공합니다. 일단 ABL발 훈풍이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 끌어올리고 있고 이 종목은 또 비만 치료라는 키워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도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을까요? 마지막으로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. 자, 이 종목은 일단 어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. 어제 48,000원까지 슈팅하고 오늘은 7%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목표 주가에 도달을 못했거든요. 5만 원까지 홀딩할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삼영이라는 기업 좀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양한 좀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. 조선 기계자재 쪽 관련된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수직 계열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고요.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동사 이제 본업 모먼트라고 볼 수 있는 커퍼시티 관련된 부분들 ESS와 변압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고 수주 잔고도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뭐 역사적 신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실적이 매우 좀 뚜렷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충분히 저는 뭐 7,000원 넘어서 올라가는 흐름들 이어질 수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이런 어떤 박스권 자리들을 좀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한 5,750원 이하부터는 조금 동사에 대한 실적 성장의 기대치를 걸고 매수하시는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거 첫 번째 좀 종목 설명 리뷰 드리겠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웅제약입니다.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파른데요. 사실 뭐 숫자가 좀 뒷받침되는 매력적인 기업이었습니다. 상당 기간 동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던 구간 속에 있었지만 섹터에 대한 훈풍을 받고요. 숫자도 좋고요.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오늘 뭐 19만 원 정도 터치를 했었는데요. 한 16만 5천 원, 17만 원 요 밴드 구간에 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 가능하시면서도 한 2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훌륭한 좀 기업이라는 부분도 좀 얘기 드리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.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좋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섹터의 좀 분위기 따라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어제 키옥시아 실적이 조금 부진하긴 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다는 측면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4분기부터 그러니까 3분기는 실적 자체가 좀 컨센서스에 부합했고요. 4분기에 좀 기대감이 크다라는 측면에서는 전 지금 달이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좀 보시면서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점검해 주셨고요.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20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.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자동차 섹터 골라주셨고요. 오늘의 공략주 바로 말씀 주시죠. 네, 종목명은 코리아 FT고요.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3분기의 숫자가 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자동차 관세 15%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됐었기 때문에 뭐 국내 기업들, 자동차 기업들의 어떤 경쟁사들과 똑같은 관세를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섹터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뭐 현대차라든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GM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주목하고 있다는 측면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의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뭐 당연히 동사의 주 고객사인 현대차, 기아가 하이브리드 쪽에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.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들어보자면 우선은 저점을 조금 이런 어떤 하향 추세에서 우상향 추세로 좀 바뀌고 있는 초입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주가 위치도 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격 전략 얘기 드리면요. 목표가는 7,500원이고요. 손절가는 5,75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자동차 관련해서 코리아 FT 들고 와주셨고요. 목표 주가 7,500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